15년이나 된 것 같아. 아, 없어. 하나도 안 와. 어떻게 그림 많죠? 요즘 다 가지고. 아예 없죠. 녹음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 잡아먹고 그 이듬해 안 났어. 서로 아침에 안 내는 거야. 한 마리 살려가지고 오면 50만 원. 잡힐 확률은 있을 거잖아. 그 확률은 1000분의 1인데. 언제 나도 한 번은 날 거야. 내 생에. 잡혔다. 여기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한 실종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호련이 사라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어떠한 흔적이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몇 해 전부터 그 종적을 감췄다는데요. 이 실종 사건의 주인공을 현상수배합니다.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 사례금 50만 원까지 걸었는데요. 동해에 살아있는 명태를 찾습니다. 현상금이 보시는 것처럼 무려 5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사라진 국내산 명태를 찾기 위해 이렇게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명태에 현상금까지 걸고 공개 수배를 한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죠. 도대체 명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명태 실종 사건입니다. 아버지, 명태 올라올까요? 명태 나온 게 없어요, 명태? 잡혔다. 여러분은 어떤 생선 요리를 즐겨 드십니까? 얼어붙은 몸과 마음까지 풀어주는 칼칼하고 뜨끈한 동태탕.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음식이죠. 속도 확 풀리고요. 또 맛도, 첫째 맛이 좋잖아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황태는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황태 해장국은 담백한 맛에 뽀얀 국물이 일품입니다. 특히 지친 속을 달래주고 숙취 해소에도 그만입니다. 먹으면 시원하니까 부담 없고 맛있고 구수하고. 뭐 먹는 명태 새끼 노가리도 맛있잖아. 맥주 안주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원래 한태국에 잘 나오면 기가 막혀. 그 양념을 쫙 얹어서 엄청 맛있어요. 동태, 생태, 노가리, 황태 등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실 모두 같은 생선이죠. 바로 명태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식탁 위에 다양한 형태로 올랐던 친숙한 생선 명태.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생선입니다. 오늘은 녹도 많이 잡혔잖아요. 많이 잡히고 가격도 싸고 하니까. 크게 해서 뭐 맛도 있고 한 끼 먹기에 부담 없고. 나이 드신 어린 친구들까지 다 좋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생선이에요. 그런데 국내산 명태가 사라졌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서울의 한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선들 사이로 생태가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찾던 국내산 명태가 맞을까요? 어느 날부터 조금 안 나오던 게 이제 딱 끊어져. 거의 다 샘물 파는 거 다 일본산이거든요. 국내시장에도 아예 안 오고. 아예 안 와요. 일본산 생태나 일본산 생태. 일본산에 오고. 일본산. 네, 이게 샘태밥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걸 하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 필요해서 우리는 그게 없어.
없어, 우리 남편. 이건 뭐예요? 이건 동태. 러시아 거. 국내산은 아예 없고. 그냥 우리 국내산 없어. 몰라. 지방에 내려가면 저 포구에 가면 몇 마리를 먹을 수는 있을까 몰라도 우리 서울서는 못 먹어요. 서울에선 먹을 수 없다는 상인의 말. 도대체 국내산 명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우리는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신선한 생선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강원도의 한 항구를 찾았는데요. 가자미! 자, 가자미 내달아! 가자미 내달아! 제철 맞은 생선들이 가득합니다. 살이 꽉 찬 홍게는 물론이고요. 천박하지요. 천박가 맛있어. 내 아까 진짜 살이 좀 궁금하잖아. 이게 참알이다, 참알. 이게 뭐예요? 이게 도치. 아, 이게 도치구나.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강원도의 겨울철 별미. 일명 심퉁이라 불리는 도치도 보입니다. 혹시 이곳에선 명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 혹시 와, 진짜 크다. 아버님 고기 이렇게 많이 잡는데 명태는 한 마리가 없습니까? 명태? 명태가 저 산에 가봐. 명태가 없어가지고. 아버님 저희 명태 시장 왔는데 명태 여기 있으면 노다지 좀 불죠. 명태 있으면 명태 지금 뭐 한 마리 구경해야 되기 힘들어요. 명태가 높은데. 아버지 혹시 명태는 안 났어요? 이 언니는 오늘 하루 종일 명태 공간에서 하는 배들이 어때요? 잡으려는죠? 없어요. 힘들어요. 저희 명태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바로 그때 정말 우리가 찾던 명태가 잡힌 걸까요? 이건 뭐고? 물개. 그물에 잡힌 건 한 번 보는 것조차 힘들다는 물개입니다. 이곳에선 그 물개 구경보다 힘든 게 바로 명태 구경입니다. 물개 잡혀서 명태는 없어요. 자기가 들어갔죠, 어장. 아, 그래요? 고기 따라 들어가서 먹으려고 그러네. 아, 그렇구나. 이제 이곳에 명태잡이 배도 따로 없답니다. 명태가 잡히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명태잡이 어선이 빼곡한 명태의 고장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년 넘게 명태잡이를 했던 최영희 씨에게 그 시절은 사진으로나 볼 수 있는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저기 있는 저런 배들이 명태를 아주 막 물반 고기반 잘라잘라하게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타역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생계가 돋았지 뭐. 와, 저 여기 뭐 명태 뺏기는 사람, 명태 사랑하는 사람. 사진 보여줄까요? 아, 사진 가지고 계세요? 그때 사진이? 얼마나 이 생계가 돋았지 알아요? 이게 뭐 움직일 틈이 없어. 어선 꽉 차는 사람도 많고. 엄청나죠? 다 명태요. 다 명태예요? 다 명태. 다른 하나도 없어. 다 명태야. 사람 반 명태 반일 정도로 풍요로웠던 항구. 돌아오는 배마다 만선을 이뤘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물어가지 않을 정도로 흔한 게 명태였답니다. 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예전 많이 예전에는 진짜 명태 참 고성군은 명태가 제일 많이 나왔댔잖아 대한민국에. 나도 양양 고향인데 명태 잡으려고 이 거질 왔댔잖아. 그러다가 명태 한 15년, 20년 잡아먹고 하루 아침에 그냥 명태가 갑작스레 사라지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안 난 거군요. 그렇지 서서히 없어진 건 아니야. 이게. 그때 없애주는 그 이듬해 명태를 못 잡은 거 아니잖아. 많이 잡았다고. 그 다음 해에 명태를 잡으려고 갖다 놨는데 명태가 없어. 그러니까 갑작스레 명태가 다 없어졌네. 너무 많았어. 아주 한 장에 나오면 몇 명태 밟고 댕겼어. 어머니 명태 밟고 다니셨어요? 너무 많이 나서. 그래도 뭐 한두 마리씩은 비쳤는데 아주 팔기 싫어서 못 팔았어. 네. 이제는 명태라는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사라졌어. 아.
진짜 그 정도로. 그래, 이제는 없잖아. 아, 없어. 하나도 안 와. 안 잡혀. 안 잡혀요. 이제는 사진과 화면 속에서만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명태. 도대체 언제부터 명태가 사라진 걸까요? 1980년대엔 최대 16만 톤이나 잡히던 명태의 수가 서서히 줄기 시작하더니 2008년엔 급기야 0으로 기록됩니다. 그 많던 명태는 어쩌다 사라지게 된 걸까? 한때 명태잡이를 나섰던 어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고기들이 이 수온에 참 민감해, 이게. 철따라 나는 고기 보면은 오징어도 지금 안 나잖아요. 6월달 되면 오징어 꼭 나요. 꽁치도 그렇고, 도루묵이도 또 10월달 되면 꼭 나고. 그러니까 철따라 나는 고기는 꼭 그때 난다. 그게 명태만 지금 안 나는 거야, 명태만. 명태 수온을 안 맞는 거지. 우리는 직접 수온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사는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수온에 민감한 생선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80년대 수온은 3에서 4도였습니다. 겨울철 한 1, 2월쯤에 얼마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내려갈 때는 4.3도까지. 4.3도까지. 4.3도 그 정도를 갖다가 이제 점점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시기지 지금.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정말 수온의 변화로 명태가 사라진 걸까? 측정 결과 현재 수온은 5.7도. 그 시절보다 약 1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해만 봤을 때는 약 한 1도씨 정도 수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도씨라는 것은 어류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온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류가 그 수온들을 피해서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명태가 이동을 했다는 추측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동해수산연구소를 찾아 그 이유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명태들이 있을 때는 명태 낚시를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낚시로 연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성으로는 90년대 이후로는 아예 없었고 저희들이 용선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꽁치를 끼워서 이렇게 믿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한 마리도 지금 명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양은 얼마 정도 하신 거세요? 주로 이제 한 2,3천 개 바늘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정도 바늘을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데도 어군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낚시 미끼로 연구원과 어민들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명태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떠한 요인 때문이라고 두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하나가 이제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옛날에 과거의 노가리. 엄연하게 명태 새끼인데도 명태가 아니고 이거는 노가리라는 어종이고 다른 종이다. 명태가 아니다고 하면서 이제 어획을 많이 했죠. 어항에서 40km 떨어진 어장으로 출어해서 노가리잡이에 한창입니다. 1970년대 노가리 어획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노가리가 어린 명태라는 걸 몰랐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진은 이제 러시아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지만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노가리 크기라고 하고 있는 작은 크기도 나오고 큰 것들도 나와야지 건강하다는 거죠. 자원 상태가 건강한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그마한 게 지금 노가리인 거죠? 예, 다 명태 새끼들입니다. 명태, 노가리. 즉 30년 전에 이미 미래의 명태를 모두 잡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명태를 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내산 명태가 사라진 지금 식당에선 어떤 생태를 쓰고 있는 걸까? 40년간 국내산 생태찌개만을 팔아왔다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희 여쭤보러 왔거든요. 저희가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팀인데 이쪽에서 이제 국내산 생태를 많이 이제 생태는 없는데. 생태를 아예 안 하세요? 예, 생태 없어요. 아, 생태를 없으세요? 예. 아. 지방태만 쓰는데 네. 다 러시아 태거든요. 지방태 아까도 쓰는데 안 올라와요. 사장님이세요, 여쭤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1년에 몇 마리 파세요? 요즘 같으면 1년에 10마리 못 팔죠. 국내산을 내놓고 팔 생태가 나질 않아. 우리 같은 40년이 넘은 집인데 생태 한 마리 들어오면 우리 집 먼저 오지.
근데도 구경을 못 하네. 없어. 다른 식당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명태의 고장이었던 고성의 한 생태찌개집을 찾았습니다. 저 바깥에 저 간판도 보면 지금 생태찌개라고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못 바꾸고 있잖아. 여기 생태찌개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네네. 생태만 계속 우리가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예전에는. 해놨는데, 이게 지금 못 바꾼 이유가, 이 간판을 바꾸려면 돈이 또 몇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못 바꾼 거예요. 못 바꾸고, 여기다가 지금, 여기는 지금 명태찌개라고 돼 있잖아. 네. 보면은.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 이제 명태찌개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오정이 뭐 그거 뭐 얘기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러시아 사는 거 해가지고 이게 튼 거잖아. 국내산 명태가 잡히지 않게 되면서 이곳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20년간이나 지켜왔던 생태 판매를 포기하고 러시아산 동태찌개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가 아닌 곳의 생태찌개 전문점에선 어떤 생태를 판매하는 걸까? 우리는 생태 원산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태와 동태를 전문으로 판다는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생태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생태찌개 1인분의 가격은 12,000원. 하지만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생태찌개 3개. 잠시 후 주문한 생태찌개가 나왔습니다. 칼칼한 양념에 빨간 국물이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돕니다. 생태는 살이 썩으면서 연하고 뼈가 없대. 뼈가 없어요? 맛이 생태가 낫지. 야들야들하지. 야들야들하고. 그릇에 담긴 생태의 속살만으로는 원산지를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 제격이죠. 국물이 되게 시원하고, 근데도 이게 명태를 끓이는 게 되게 시원하다고 느끼라는 게 이런 맛입니다. 살도 되게 부드럽고, 다른 생선에 비해서 되게 살도 많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모양과 맛만으로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식당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원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먹는 손님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주인에게 생태의 원산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모, 이 생태는 어디 거예요? 러시아? 러시아산 저건 생태나죠? 러시아산 생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생태찌개 전문점. 유명 생태찌개 식당답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이곳 역시 생태찌개 1인분의 가격은 12,000원. 이번엔 캐나다라고 적힌 생태의 원산지가 눈에 띕니다. 잠시 후 주문한 생태찌개가 나오는데요. 생태의 뼈를 발라내자 적은 힘으로도 속살이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야들야들한 식감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생태의 원산지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기 생태를 캐나다산에 쓰는 거예요? 네, 여기 한국산이 없어요. 요새 없으니까. 네, 거기 안 나가요. 국내산은 없었고 러시아와 캐나다산과 같은 수입산이 대부분인 상황. 유명 시장 골목에 위치한 또 다른 생태찌개 식당을 찾았습니다. 생태찌개 1인분의 가격은 10,000원. 앞선 식당보단 저렴한 편이네요. 잠시 후 생태찌개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양이 푸짐해 보입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생태를 쓰고 있을까? 국내산 명태는 없다면서요? 국내산 명태가 없는 거야? 그래요? 네, 생태는. 아, 그래요? 이건 캐나다산이 들어있어요. 얘는 뭐야? 생태 여기서도 들어오고 생태도 들어오고.
아, 여러 군데서? 근데 러시아 갔던데. 러시아는. 그런데 메뉴판에는 러시아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캐나다산이 들어온다고 하던 직원은 여기저기서 들어온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또 다른 생태찌개 식당. 역시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메뉴판에 적힌 생태의 원산지는 일본. 그런데 오호츠크 해역이라는 표기가 눈에 띕니다. 생태의 원산지에 대해 묻자 저희가 먹은 생태찌개는 어디서 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호츠크의 생태? 원산지를 물었는데 해역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오호츠크의 생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거기 있잖아. 어떻게? 중기도 잡아왔지? 진짜 중기도 붙여고 내집 차이나요. 비싸나요. 네, 그렇게 이제. 가끔만 이거 잡아서 하루는 일본에서 받아주세요. 원산지와는 무관한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산이란 얘기죠. 이런 표현을 쓰는 식당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구시로 생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구시로 생태 도대체 뭘까요? 구시로 생태는 뭐예요? 구시로 생태가 태풍이랑 일본산이에요. 생태찌개 식당의 원산지를 문의한 결과 일본산 생태를 쓴다는 곳이 가장 많았는데요. 러시아산을 쓴다는 곳이 8곳, 캐나다산을 쓰는 곳이 2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중 은밀한 원산지 둔갑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국내산은 없고 캐나다산을 쓴다던 식당입니다. 메뉴판의 표기대로 정말 캐나다산이 맞을까? 저 생태는 캐나다산인가? 네? 캐나다산? 아니, 캐나다산도 이제 어쩌다 키우는데. 아, 어디다 들어오고? 주로 일본산이 많이 들어와. 캐나다산이라고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산을 캐나다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먼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태의 실태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의 한 대형 수산시장. 경매를 앞둔 생태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뒤이어 경매에 쓰일 생태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크다. 그래요? 오. 20마리나. 20마리예요? 그럼 어디서 잡아오는 걸까? 일본서 오는데 뭐 걔도 그렇게 어디서 잡아와? 박스에 적힌 생태의 원산지는 일본. 그런데 다른 곳을 아무리 둘러봐도 일본산 생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건 없을까? 캐나다산은 잘 안 들어와요? 카나다산이 아예 없어요? 일본산입니다. 카나다산이 여기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와요. 어쩌다 한 번씩. 캐나다산은 잘 안 들어오네. 안 들어와요? 그러면 생태는 캐나다산하고 일본산밖에 없어요? 네. 러시아산 잘안 들어오네. 정말 러시아산 생태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러시아산 명태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부산의 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아, 이게 냉동 명태구나. 가까이 다가가자 동태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태의 원산지는 러시아. 무려 동태의 97%가 러시아를 통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5,000톤에서 6,000톤, 7,000톤 정도의 배들이 2,000톤에서 3,000톤 이상 정도의 명태를 싣고 옵니다. 냉동이었잖아요, 다. 냉동인데 혹시 냉장고 들어오는 건 없나요? 러시아는 냉장고 수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냉동으로 해서 냉장고로 들어오는 건 없고? 예. 식약처 통계 결과 2015년 기준 생태는 대부분 일본산이었으며 캐나다산은 단 1.9%만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산 생태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생태찌개 식당 중 러시아산을 쓴다는 곳은 무려 8곳. 단 1.9%의 극수량이 들어오는 캐나다산을 쓴다는 곳도 2곳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재했던 이 식당 분명 러시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태는 어디 거예요? 러시아? 러시아산 저거 생태났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그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포장돼요? 핸드폰에 포장돼요. 생태 포장을 요청한 뒤 다시 한번 원산지를 물었는데요. 러시아산 저거 생태났어? 이번에도 러시아산이라고 대답하는 주인. 박스에서 생태를 담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생태 박스에 가까이 다가가자 선명하게 적힌 한 수산업체의 이름. 그런데 이 업체 어쩐지 낯이 익습니다. 우리가 수산시장 취재 도중 발견한 수산업체의 이름과 동일했는데요. 스티커에 표시된 생태의 원산지는 일본. 그렇다면 우리가 방문한 식당에서도 일본산 생태를 쓴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는 수산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가 생태가 러시아산 생태 취급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100% 일본산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 러시아산을 이전에도 혹시 해보신 적? 안 했어요. 모든 물건도 다 일본산만 우리 취급합니다. 결국 러시아산이 아닌 일본산 생태를 썼던 것. 우리는 원산지를 둔갑시킨 생태찌개를 먹었던 겁니다. 러시아산을 쓴다던 또 다른 식당. 생태가 되게 크네요. 생태 어디 거예요? 이른 새벽, 우리는 이곳에 생태가 배달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경 트럭 한 대가 도착합니다. 트럭으로 다가가 안을 살펴보니 노란색 비닐봉지와 상자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잠시 후 식당 앞으로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원산지 확인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트럭에서 봤던 노란색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생태. 생태인데. 그런데 박스와 봉지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없어. 원산지가 아예 없어? 응, 안 붙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원산지 확인을 위해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된 시각. 트럭을 쫓던 중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이쪽이다, 보자. 저거 아니에요, 저거? 다시 트럭을 뒤쫓기 시작했는데 저 차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왜 어떻게 알아? 뭐 이상하게 뒤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아쉽게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앞에 물건이 있는데 무슨 물건이야? 박스 중에 하고 노란 저 봉지 좋죠. 저 노란 봉지야? 예. 저 문 앞에? 예, 저 박스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된 생태 박스. 원산지 확인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그런데 박스에 선명하게 적힌 생태의 원산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산시장 경매에서 봤던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러시아와 캐나다산 생태를 쓴다는 식당 3곳 모두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판매한 식당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캐나다산 생태를 쓴다고 했지만 일본산 생태를 팔았던 식당.
안녕하세요.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캐나다산이 아니고 일본산을 쓰시면서 캐나다산을 쓴다고 네, 저희는 다 같이 쓰는데요. 같이 쓰신다고? 네. 그러니까 그날 들어오는 물건을 쓰는 거예요. 그날 네. 그때 당시에 원산지 표기를 보면 네. 캐나다만 돼 있었거든요. 캐나다산도 들어왔고 일본산도 들어오고 그때 틀리니까. 그거는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 촬영하지 말아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조사를 하냐고? 당연하죠.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조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채널에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응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일본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써도 아니, 된다고 하잖아. 다시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 나중에 하니까 자꾸 뭐가 궁금한 거 나중에 얘기하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랑 얘기하지 마시자고. 다음에 하시자고 얘기하시고 있으면.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묻자 답변을 거부하는 식당 관계자.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러시아산 생태를 쓴다고 했던 또 다른 식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채널A의 먹거리 엑스파일인데요. 아, 네. 지금 그럼 어떤 일본께 지금 가는 많이 온다고. 아, 일본 걸로. 아, 또 여쭤봤었더니 그때는 이제 러시아산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다른 동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호분이 누가 얘기했어요? 알바생이 그랬나? 알바생이 있거든. 그건 잘 모르니까 빼면 그럴 수가 있어. 일본산도 표시해놨다가 또 이렇게 하고 바뀌니까 자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표시해놔야 돼요. 해놔야지. 일본산 생태를 쓰는 것으로 확인된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혹시 여기서 사용하시는 생태가 어디 거 쓰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러시아산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산 쓰시는 거예요? 러시아산을 쓴다는 주인.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생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희가 먹었던 생태인가요, 지금? 네. 이건 지금 이게 러시아 거예요? 전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지. 생선도 내지만 안 보여줄라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하구나. 전표는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다 보여줄 수는 없지. 우리는 일본산으로 확인된 영상을 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산이 없고 전부 다 일본산이거든요. 러시아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받는 거는 러시아라고 받으니까. 러시아. 이걸 알고 받는 건 아니니까. 이제 넣는 사람이 러시아 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얘기만 듣고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잘못이 아니지. 넣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전화번호 한번 주시겠어요? 연락 한번 해보게, 거기다가. 거기까지 못하겠네. 잘못을 떠넘기며 발뺌하던 주인. 결국 우리는 원산지 표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면 되지 뭐 내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어디는 뭐는 어디 싸니까 너는 어디 싸니 하면 되는 거죠. 원산지를 속인 이유에 대해 묻자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식당 주인들. 앞서 보셨듯이 우리는 거짓과 둔갑의 안타까운 현실만을 마주했을 뿐 국내산 명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일본산 생태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유로 식당 주인들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니 더욱 국내산 명태가 그리워집니다. 여기 제 앞에 각각 일본산, 러시아산, 캐나다산 명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산 명태의 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국민 생선이면서도 정작 우리는 국내산 명태를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저 또한 국내산 명태의 맛을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그 맛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국내산 명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해발 700m에 위치한 강원도 용대리의 한 황태덕장. 눈과 찬바람이 만들어낸다는 황태 위로 눈이 내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데서 오는 저희 산골장을 찾아오느냐고 혼났습니다. 명태가 겨우내 칼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 황태로 익어가는데요. 30만 마리가 넘는 이 셀 수 없이 많은 황태 중에도 국내산 명태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 명태예요, 아버지? 이건 저 소련산. 국내산 명태는 나질 않아, 동해안에서. 지금 러시아 가가지고 우리 언양어선이 잡아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그 냉동에다 넣었던 거 해서 이제 배를 떼게 가지고 이렇게 건다고. 그땐 지방태지. 그때는 지방태였어요? 동해안에서 나와가지고 전에 동해안에서 잡은 거고. 국내산 명태가 사라져 이젠 러시아산으로 채워진 덕장. 50년 넘게 황태 덕장을 지켜온 최기철 씨에게 국내산 명태는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맛이랍니다. 맛은 어때요? 맛은 좋지. 지금 만약에 지방태를 이렇게 말리고 이거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가지 이거 안 가지고 가지. 맛가 좋지 이거. 맛이 달라요. 틀려. 지금 없어서 그런데 있으면 이렇게 요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라 그러면 대부분 알아. 그래. 아무도 알게 돼 있어. 육질이 이게 살이 윤회고 아주 단맛이 나면서는 맛있고 요거는 냉동에다 오래 넣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단맛이라는 게 조금 덜해지. 이게 국내산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버지? 이거 좋은 아마나지 우리 대한민국. 명태 맛이 그리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태를 먹고 자란 강원도 토박이 분들인데요. 다른 생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추억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령 같았으면은 이렇게 한 자리 모이시면 생태찌개 드셨어요? 생태찌개 많이 먹어요. 소주 한잔 하시면서 대신에 다른 거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어때요? 좀 명태 그립거나. 엄청 그립죠. 오늘도 저 뉴스 들으면서 명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났죠.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죠. 그래도 옛날 맛 생각하고 동태 사서 한 번씩 끓여 먹는답니다. 그럼 맛이 어때요? 옛날 맛이 생각나요? 전혀 아니죠. 지금은 조미료를 넣어야 되는 맛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소금만 넣어도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뭐 양파 같은 거, 무 같은 거 뭐 이런 맛을 우려해서 같이 끓여서 먹어요. 그래야지. 네, 비슷하게 나도 그 맛은 날 수는 없지만 그 맛은 지금 어디가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맛을 못 찾아요? 네, 못 찾아요 지금. 국내산 명태 맛을 잊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년간 국내산 생태찌개만을 팔아왔다는 앞선 식당의 사장님인데요. 사장님에게 국내산 명태는 팔 수 없는 음식이 됐지만 메뉴판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안 파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안 파는 거하고 못 파는 거하고 틀리지. 우리가 절대 안 팔아. 그런 건 장사 안 해. 지금은 구하기 힘든 명태 대신 대구탕을 팔고 있는 사장님.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명태만을 팔겠다는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답니다. 비한 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생태를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거지. 돈 있다고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아니거든. 이제는 하나 있으면 행운이라고 먹는 거지 뭐. 우리도 이 행운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강원도 속초에는 명태의 현상수배가 걸렸습니다. 사례가 50만 원. 뭐?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례금만 하고 들어오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서. 어부들은 더 잘할 건데 어부들이 잡히질 않는다. 해양수산부에서 명태의 자원 회복을 위해 현상금을 걸었다는 건데요. 이미 어부들 사이에선 놀라울 것도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명태는 안 났어요? 한두 마리씩 잡아오는데 현상금 내려 걸었잖아. 한 마리 살려가지고 오면 50만 원. 50만 원? 그럼 죽은 거 알이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이고. 한두 마리의 명태는 잡힌다는 어부의 말. 혹시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국내산 수산물만 취급한다는 한 상점을 찾았습니다. 생활에 있으면 나왔는데요. 명태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생태가 없어요. 시장에는 생태가 없고
그럼 일반 소비자들은 생태 구경하기는 진짜 힘든 거네요. 그렇죠. 저번에 제가 찍어놓은 거 있는데 국내산 명태는 없다던 상인은 사진으로 담아놓은 명태를 보여줍니다. 30일 날, 10월 30일 날. 언제 씌우셨지? 작년. 작년? 네.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귀한 명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잡힌 명태라는 건데요. 팔린 김에 금방 나가나요? 없어서 못 팔죠. 거의 저희가 먹을 목적으로 사지 하려고는 안 사요. 귀하니까. 뭐 해서 드셨어요? 아니면 파셨어요? 우리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단골분이 저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갖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이렇듯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저 스마트폰에 거기 스마트폰에 멘트 찍어놓은 게 있니? 그전 거? 네, 안녕하세요. 옛날 거 있지? 그거 보여줘라. 근데 너무 커가지고 꼬리가 안 나왔어. 이 명태가 이렇게 커서 엄청 커가지고 어떻게 찍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귀한 명태인지 3년 전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크기가? 한 40cm? 40cm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두꺼운 이빨. 우리 뽕으로. 하얀 두꺼운 이빨. 그만하게. 아니, 그거 좀 적어. 그만하게 잡혔다고? 그게 기존 여기 옛날 놔둔 명태. 옛날 놔둔 명태? 네, 기존에. 명태를 잡았다는 또 다른 어부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동영상까지 찍어놨는데요. 살아있는 명태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 속 명태를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이른 새벽의 한 어판장.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할까요? 못 할까요? 끓여 먹어. 어판장 한쪽에서 발견된 건 바다에서 갓 잡은 명태. 우리가 취재 중 처음으로 직접 본 국내산 명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어 있었는데요. 아버님 말 잡으신 거예요? 어떤 그물에서 걸린 거예요? 잡어금을? 응? 놔둘게요. 그런데 다른 생선들과 달리 명태를 한쪽으로 옮겨 놓는데요. 이거는 왜 빼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입찰 안 해요. 이건 여기서 입찰 안 해요? 이거는 다 해? 이것도 딴 데서 와서 가져가요. 딴 데서 와서. 아버님 저거 근데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팔고 얼른 팔아. 우리들은 이제 자원 회복 그것 때문에 잡아다 주는 거지 자꾸. 한번 해보라고. 되면은 좋은 거죠. 명태는 회복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부들이 잡은 국내산 명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강원도의 한 연구소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명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명태를 구해서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수정란에서 부화한 티어를 일정 크기까지 키워요. 일정 크기가 되면 바다에 방류를 해서 자원량이 이제 회복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에 그도 3마리 그도 있는 거예요? 예, 안에 있습니다. 명태 3마리. 국내에서 유일한 3마리. 살아있는 거. 이곳에서 명태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명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명태가 있어요? 3마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3마리가 다 모였잖아요, 여기. 앞에. 밑에. 이렇게 가까이 오기 힘든데. 명태다! 뒤에가 있어. 3마리 같이 찍고 있는데. 그래요? 네. 조심스레 물속으로 내려가자 명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지난 1년간 어민들의 도움으로 받은 280여 마리의 명태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3마리입니다.
건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참 애틋하고 뿌듯하기까지 한데요. 하나를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알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인종으로 수영란을 관리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고 바다에서 잡힌 개체를 가지고 일상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이제 기대, 희망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워낙에 귀하다 보니까 일반으로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이제 확인을 못했고요. 그리고 핸들링을 못했어요. 만지면 스트레스 더군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왔잖아요. 넣어놓고 나서 계속 이제 지금 네. 명태를 복원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연구소에서는 작년 2월 죽은 명태의 알을 이용해 9만여 마리의 치어 부화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환경과 수온에 민감한 명태가 수조에서 자라는 과정 중 안타깝게도 모두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수정란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살아있는 어미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것도 살아있었는데 배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죽은 거예요. 아, 배에서 가져와서? 제가 갔을 때 죽어 있었어요. 그 물에 걸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 지금 안 켜지잖아요. 원래 투명한 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쉽다 정말. 건강한 어미를 통해 확보한 알이 명태 복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명태를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연구 실패까지. 하지만 명태를 되살리기 위한 연구를 포기할 수 없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먹거리로서의 명태뿐만 아니라 자원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매년 협상을 합니다. 매년 이제 잡을 수 있는 양이라든지 항상 우리는 의뢰 관계이기 때문에 억가를 높이겠다. 그래도 사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외국에 있는 명태를 수입을 해가지고 값싼 가격에 지금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때문에 우리 바다의 명태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야진 어촌계장 이기호 씨를 만나 명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명태는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이렇게 따라 내려올수록 산란계 되니까 수심이 낮은데 여기 깊어요, 그죠? 여기 낮은 데거든요. 그래서 낮은 데서 잡아야 그나마 활어를 확보하기가 일단은 그 300m, 400m에 가야지 선생님은 명태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확률은 1000분의 1인데 나갈 때 요왕님한테 잘 빌고 나가고 있어요. 한 마리를 잡고. 1000분의 1이라는 확률의 명태를 잡기 위해 우린 먼저 배를 수소문했습니다. 아버님 명태 예전에 잡으셨어요? 작년에 잡으셨어요? 예, 작년에 한 6-7마리 잡았어요. 6-7마리? 아버님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안 날까요? 요즘에는? 아니, 없네요. 원래 한 마리도 못 잡아봤어요. 선생님, 명태는 혹시? 없어요. 명태는 없어요, 선생님? 네. 혹시 명태는 안 잡혀요, 명태는? 명태가 어쩌다 한 마리씩 나요. 옛날엔 되게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나 보죠? 요즘에 대박. 저희 명태 잡으러 왔어요. 명태 잡으러 왔다. 명태 잡으러 저 이북 가야죠. 명태 잡으러 람발에 왔어요. 아야진 쪽에서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멀리 나가시는 편은 아니에요? 아니, 멀리 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다른 데들은 되게 멀리 먼 바다에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선생님 안 그러시네요? 멀리 하는 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한 400m, 300에서 한 500m 그 사이. 그러면 내일도 조업은 나가시고? 네, 나갑니다. 나가는 거는. 내일도? 예. 조업은 나가는데 명태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게 이제 답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쩌다 한두 마리씩 계속 왔어요. 오늘도 한 마리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지랑에. 다른 배에서? 예. 저희 한번 같이 나가서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나가는 건 문제가 않아요. 그럼 없다고 해서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나가는 거 모시고 나가는 건 관계없어요. 아, 정말요? 예. 다음날 이른 새벽 우리는 만암철 선장의 도움을 받아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상이 상당히 나빠지잖아요. 지금 기상이 상당히 나쁜 상태예요, 선생님? 엄청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배들이 막 들어온다고, 지금. 아, 근데 선생님 나가신 데는 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나가는데 우리는 만성이 조업에 나선 배를 얻어 타고 새벽바다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이 궂은 날씨가 명태잡이엔 가장 좋은 날이라는데요. 명태잡이가 왕성했을 땐 이 험한 파도를 뚫고 명태를 잡으러 나섰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십수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는 만암철 선장님. 지금 이 딱 요 날씨가 명태날 날씨예요, 날씨가. 옛날 같으면. 그럼 날씨가 딱. 여기가 옛날에 명태 잡던 자리는 맞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잡던데. 아버지도 예전에 명태 많이 잡으셨어요? 70년대 있잖아요. 대단했죠? 70년대 딸? 70년도부터 80년 초까지. 이야.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만선의 기억에 만암철 선장의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어쩌면 명태의 고향인 이 고성 앞바다에서 살아있는 명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지미예요, 가지미. 가지미? 예. 전날 던진 그물을 건지자 고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채운 건 제철 맞은 가자미인데요. 아버지, 명태 올라올까요? 글쎄 모르겠는데 좀 더 땡겨봐야 알아요, 지금. 명태 올지 기한이 뭐. 이제는 금태가 되어버린 명태. 올라오는 생선들마다 혹시 명태가 아닐까 살펴보는 선장님. 명태가 사라진 뒤부터 생긴 버릇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명태가 잡힌 걸까요? 아버지 명태 아닙니까? 대구예요? 한때 명태로 가득했던 그물엔 이젠 가자미와 대구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조업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간. 그런데 명태는 올라올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명태가 안 보이려나 봐요. 혹시 다른 배에선 잡힌 건 아닐까? 연락을 취해보는데요. 아버지 명태는 없네요? 없습니다. 오늘 없어요? 예. 아쉽게도 명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수산자원센터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국내산 명태가 잡혔다는 소식인데요. 안녕하세요. 잡혔어요? 잡혔대. 스트레스에 민감한 명태는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옮겨야 됩니다. 명태가 도착하자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명태를 실어온 수조통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물었어. 야, 안 좋아. 누가 이거 떼줘요. 물었어. 왜요? 뭘 물었어요? 지들끼리 물었어. 형, 자기들끼리 물었다고요. 빨리 떼요. 죽은 명태의 입속에 살아있는 명태가 들어간 상황. 이대로라면 살아있는 명태의 상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살살. 달아준 것 같다. 작은 거. 이빨 걸린 것 같은데. 아감이. 됐다. 조심스럽게 명태를 떼어내 보는데요. 아이튼 죽었어요. 저는 갔네. 50만 날라갔어요. 아니. 50만 원 날라갔다고요? 도착했는데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명태의 상태도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때 기운을 차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온을 유지해주기 위해 수조 안에 빨리 옮겨 담아야 하는데요. 따라가.
수조에 놓아주자 잘 움직이는가 싶더니 상처 때문인지 이내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그물에 걸렸으니까 거기에 쓸린 상처가 많은 거죠. 상처가 많네. 혹시 명태가 잘못되진 않을까? 연구원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명태를 잡은 어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여기 명태 한 마리 잡았다고? 예. 오늘 여기 입에 맞아요? 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기 오늘? 옛날에 명태 잡던 곳인데 저를 가슴가도 잡고 새해 첫 명태예요, 아버님이. 살아있는 걸로. 이게 살아있으면 가격이 좀 많이 드세요. 아버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루 생선 본데 그러면 네. 이거 뭐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배송을 시켜야 되는데 명태가 사라진 텅 빈 항구. 이곳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단 한 가지. 명태가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 통에 끼면 명태물이 전부 이게 전부 명태물이에요. 언제 쓰시던 거예요, 아버님?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안 쓴 지가? 15년이요? 이거 가지고 사는 거 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버리질 못한다는데 지금. 언제 나도 한 번은 나 이게 틀림없이 명태가 언제 나도 한 번은 날 것 같아. 아버님 내 생애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가면 닿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냐. 아이고, 파는 오리를 기분 좋게 팔고, 사먹는 사람들 기분 좋고. 꿈이라도 그런 거 좀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 아, 정말? 다시 나야지. 당연히 나야지. 어민들은 그것밖에 더 있겠나. 언제는 한 번쯤 찾아보시다고 기대는 걸고 있지. 명태 많이 나오면 내가 연락드릴게요. 아니 채나 내일을 내가 찾아가든가. 진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오래오래 계세요, 그러면. 예. 저는요, 국내산 살아있는 명태를 직접 이곳으로 가져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내산 명태입니다. 자, 이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 하면서요, 이 예쁜 줄무늬도 인상적이고요, 굉장히 매끈한 몸매도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네요. 화면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우리가 명태 복원에 대해 기대를 버릴 수 없는 건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어획량이 줄었던 겨울철 대표 생선인 대구도 지속적인 수정란 방류 사업을 통해 그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수입산 명태로만 채워진 식탁이 아닌 우리나라 명태로 풍성히 채워진 그 모습을 말이죠. 하루빨리 우리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국내산 명태 실종 사건. 그 끝은 정말 금이 환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